확진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12월 6일은 무슨 요일? 일요일이면은 검사 자체가 적죠. 평일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주말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엔 뭐 됐어요? 2.5단계 됐죠. 일단은 국공립 시설들 인원 제한 들어가고 뭐 긴급 돌봄만 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중증관리 시설 이런 데는 집합 금지죠. 식당 카페는 9시 이후. 지금 뭐 결혼식장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체육시설, 독서실이나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도 문제고, 뭐 영화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2+α 할 때가 아니라 2단계를 했었어야 된다. 언제 우리나라가 500명이 넘었어요. 완전 초창기 때 빼고는 쭉 유지하고 있는데 1단계 만들고서 급격히 늘어났죠. 그리고 1단계 상황에서 증상 없으신 분들, 이분들이 경제활동 하다가 많이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서 그런 환자들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 이거는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지만 사실상 좀 더 빨리 조치했었어야 되죠. 자, 코로나 여파로 지금 기업 70%가 코로나 지금 막 터지고 있지, 환율 계속 떨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경영 계획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맨날 근데 때리는 거 뭐 노동정책 불황이니 뭐 이런 거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큰 거는 코로나랑 환율이죠.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 내수 부진, 수출 애로, 원가 부담 이런 것들 들어가고 있죠. 극복, 정부 정책 해가지고 뭐 세제 지원해달라. 그렇죠? 뭐 융자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초안만 수립했다가 50%, 초안도 수립 못했다가 20%, 확정한 데가 25%. 이거밖에 안 된다, 확정한 데가. 지금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기업들은 기업 총수가 와가지고 내년엔 이렇게 하게 하고 혼자서 땅땅 때리는 거 아니죠.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 각자의 그 역할이 있겠죠. 총수가 있으면 총수가 하는 역할이 있고, 해당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 있고, 뭐 세무 전문가가 또 붙어 있을 테고, 막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하기가 힘든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확정해서 무조건 오른다 하고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품 낀 상황에서도 당연히 더 오른다. 왜? 공급 부족하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될 거면 기업 중에서 10곳 중에 10곳도 이미 다 경영계획 짜놨어야 되죠.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자기 돈이었으면은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운영했을 거면서, 아니면 저렇게 선동해서 자기 거 팔아먹고 자기는 뭐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 담합하는 인간들, 선동하는 인간들 누구예요? 투기꾼들이죠. 실수요들은 집값 뜨는 거 바라지 않잖아요. 1주택의 경우. 마트 같은 경우도 매출이 10%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2.5단계. 여기가 매출 전체의 10%를 차지한대요. 3주니까 근 한 달 정도는 매출이 10% 이상은 깎일 수가 있다. 또 매출 10%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조기 영업 중단으로 떨이 이런 거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신선식품 이런 것들 진짜 밤에 와서 사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 시간 맞춰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도 마트 정도는 규모가 크니까 버틸 수 있다 치더라도 자영업 같은 경우 또 폐업이에요. 또 폐업.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붙고 있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자영업들도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 작년에는 요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요만큼 는 거죠. 자영업 대출이 이익 구조 늘었는데 올해 빚이 많이 했는데 요거 다 부동산 살려고 빚진 거다. 아직도 매수 심리는 살아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으니 빚 늘어났으니까 무조건 부동산 샀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가계 빚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주택에 들어간 빚이냐 아니면은 생활을 위한 빚이냐 이런 부분도 잘 비교해서 이 정도 늘었고 지금 예전보다 추이가 덜하다. 특히 주담대 같은 경우. 그런데 막 신용대출도 다 연거를 하기 위해 받은 거다. 비투를 하기 위해 받은 거다. 무조건 그쪽으로 몰아붙이고 기업이 받은 거든 개인 사업자가 받은 거든 이런 것도 다 끼워 넣는 경우도 많죠. M2 통화량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시중 부동자금 이야기하면서 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 진작에 상향했어야 된다. 내년 3월까지 여파가 갈 게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거리두기 상향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뭐 했어요? 대출 상환. 원래 올해 9월이었는데 내년 3월로 연장했다가 거리두기 강화하기 전에 이미 내년 6월까지 더 연장해놨다. 왜? 여파가 이때까지 갈 테니까. 3월까지 여파 가는데 3월에 그거 상환하세요 하면은 자영업들 다 터지죠. 내수시장 완전히 붕괴되죠. 그래서 유행의 여파가 3월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자산시장 띄우려고 뭐 백신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면은 뭐 되게 부작용들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뭐 화이자 같은 경우 뭐 맞은 사람 되게 뭐 문제 있었다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 된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죠.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산시장을 띄우고 사람들을 나돌아다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죽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과연 언론의 자격이 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저성장석 아파트가 오른다. 경제 분리 시작됐다. 부동산 경제 분리가 시작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상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항상 이상 심리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꿀버터 과자가 있어요. 꿀과 버터로 만든 과자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었죠. 그때 막 얘기 들어보면은 이 과자는 평생 고급 과자처럼 취급받을 것처럼 이야기 막 하고 웃돈 붙여서 거래하고 심지어는 뭐 하나씩 낮게 포장해서 파는 놈도 있었고 냄새 팝니다 하는 인간들도 있었고 결국 어때요? 이거 남아 돌죠 지금. 이상심리는 항상 뭘로 돌아온다? 결국 정상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경제가 분리가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고 굉장히 이상심리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뭐라 그래요?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에요.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인데 인구 줄고 있죠? 가구는 늘어나는데 이 가구 늘어난 건 대부분 1인 가구고 1인 가구는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청년이나 고령. 근데 고령에서 1인 가구 된 거는 따로 새로 집을 구하지 않죠. 예를 들어 배우자분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식으로 1인 가구가 됐기 때문에 2인에서 1인을 줄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사니까 요거는 수요 공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청년들이 1인 가구가 됐다. 독립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자마자 막 아파트로 가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 부자라서? 아니다. 대부분 어디로 가요? 지역구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나 뭐 원룸, 다가구 뭐 이런 데로 많이 가잖아요. 이게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에 영향을 주냐? 아니죠. 수급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급은 계속 늘고 있다. 신규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뭔 개소리냐. 자, 100만 가구에서 작년에는 뭐 2만 가구를 짓고 올해는 1만 가구를 짓고 내년에는 5천 가구만 짓는다. 그랬을 때 작년에는 102만 가구인 거고 올해는 103만 가구인 거고 내년에는 103만 5천 가구인 거예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택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 수급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들이 많아서. 물론 신규 아파트 원하는 수요들이 많죠. 그런데 구축은 왜 떠요 그럼?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들이 많아서 요즘 빌라 뜬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붙이고 있다. 지금 다 이상심리다 그거 다. 그렇게 따지면 뉴욕에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원하는 사람 많을 테고 도쿄에 있는 건물은 또 일본 내에서 도쿄에 원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왜 우리나라 땅값이 더 비싸요? 평당. 이렇게 외국사를 들고 오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니까요. 모르세 하고 있고 전국이 집값 불안, 전세 매매 죄다 올랐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주택 가격 전망지수 역대 최고다. 왜 역대 최고겠어요? 계속 그래도 오른다, 그래도 오른다, 그래도 오른다 띄워주니까. 대책 나온 날인데 대책 나와도 영향 없다. 전세 매매가 올랐다. 19일날 대책 나왔는데 16일까지 자료, 전주 자료 가지고 대책 나온 날도 올랐다 이 얘기하고 있고. 집으로 돈 번다고 지금 계속 유도해가지고 영끌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1억에다가 플러스 뭐 4억 해서 집을 샀다. 그래서 5억 했는데 얘가 7억까지 뛰었어요. 그러면은 내 돈이 3억이 된 거죠. 아, 그렇다면은 2억 차이 남기냐? 3억에다가 여기다가 또 한 7억 받아가지고 이번에 대출을 더 늘려서 10억짜리 집으로 갈아타게 한다. 또 올랐어요. 여기 한 12억까지 올랐다. 그래서 5억에다가 여기다가 한 또 15억 더 해가지고 12억 집에서 또 20억짜리 집으로 갈아타게 한다. 그런데 떨어질 때 얘가 5억이 떨어져서 15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내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빚만 남는 거죠. 14억까지 떨어졌다? 빚이 1억 생기는 거예요. 번 거 같죠? 번 거 같죠? 번 거 같죠? 번 거 같죠? 떨어지면 다 날린다. 왜? 항상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리먼 때 이미 팔고 빠지고 쭉 떨어진 다음에 다시 샀겠죠. 정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보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행태를 봐라. 얼마 전에 막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오른다고 부자들 부동산 자산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이야기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상위 30%에 7,600만 원 올랐대요. 집값 오른 게 7,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 자산 처분하고 금융자산으로 갈아탔다는 거죠. 지금 오르는 게 불안하니까 황금성 있을 때 빨리 팔아치우고 빠졌다. 근데 1년 내 7,600만 원 올랐다니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보세요. 얼마나 이상심리로 오르고 있나. 그러니까 그들 팔고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팔고 빠지면서 다른 걸로 갈아타고 있는 동안 영끌이 그거 사고 있다. 다 보면 딱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 서울 지금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2009년 3분기 4분기 때 리먼 터지고 나서도 15까지 됐었는데 지금 4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리먼 때보다 더 떨어졌다.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오늘도 뭐 코로나 블루니 하면서 뭐 집값은 폭등하고 뭐 전세값도 폭등해서 뭐 사람들 죽어가니 개소리 하지 말고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이상심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금융기업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통장 폭발해가지고 은행도 손해보고 충당금 연체금 골칫거리다 지금. 연체금 문제인데 충당금 계속 메워야 되죠. 바젤3니까. 카뱅 금리 인상하고 있죠. 왜 금리 인상하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수 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P2P 말할 것도 없죠. 연체율 20% 장난 아니죠. 5명 중 1명은 안 돌려주고 있다. 몇몇 펀딩은 연체율 100%다. 자, 연체율 100% 막 생기고 연체율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거 리먼 때 생긴 일이죠. 도구나 카우나 돈 빌려줬다가 다 연체하면서 생겨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얘기 나왔죠? 거리두기 격상에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 있냐?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학습 효과가 있으니 영향은 뭐 크지 않다. 1차 때 뭐 반토막 났고 뭐 4월에 반토막 났는데 이번에는 안 그럴 것이다. 거리두기 격상했는데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부터 걱정하고 있는 이 기사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매수 심리 떨어질까봐 설레발이 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이러고 있으니. 결론, 경제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 코로나 막 터졌을 때가 최악 아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격투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은 피가 이만큼 있는데 첫 방 이렇게 세게 맞았어요. 그리고 둘째 방, 셋째 방 맞았어요. 첫 방을 제일 세게 맞았으니까 첫 방 맞았을 때가 에너지 제일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세 방째 맞은 게 에너지가 더 없는 거죠. 경제가 지금이 최악이다. 그런데 믿고는 있는데 다른 걸 믿고 있죠. 내 돈은 안 떨어질 거야. 경제가 최악일 경우 결국에 초창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실물 경기는 침체되면. 실물 경기가 침체되면 빚을 갚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금리를 때리고 요 저금리 때문에 자산시장 거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그럴 때가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다가 결국엔 자산시장 거품 터지면서 되돌아오게 된다.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 되고 나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버블이나 리먼 사태처럼 터지는 거고, 금리 인상 되기 전에 알아서 디레버리징 하고 있고 알아서 저기 빚을 먼저 갚고서 시장이 안정되면은 그거야말로 연착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이 연착륙이라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데 그 와중에 계속 언론들이 선동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심리를 보면 어떻다? 딱 이야기할게요. 제가 많이 비교하지만 일본 버블 때 일본 시민들과 똑같다. 특히 20, 30대들 물어보면 집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더라. 저런 심리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번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에다가 부동산 심리가 엄청나게 극에 달해 있고 이 상황에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 일본이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이 엄청나게 폭탄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못하고 있더라. 몇몇 사람들이 경고해주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것을 크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